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후기와 함께 바로 제가 처음으로 받은 악플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져왔습니다. 악플이라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사실 저도 이 악플이라는 걸 예전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악플은 그저 유명한 사람들만 겪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정말 우연히도 규모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책 혹시 모르는 읽고 거기 담긴 인사이트가 인상 깊었다. 뭐 이런 평을 해주셨고 저한테는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죠. 솔직히 인지도가 낮은 작가로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건 내 책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연해야 되나? 뭐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과연 거기 나가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어떤 수많은 자기 검열,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출연을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RT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 당일 이제 PD님께서 그냥 편하게 본인이 겪었던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정말 재밌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녹화를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긴장이 풀리긴 했지만 나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만족스러운 촬영이었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연을 한 다음에 이제 잊고 살았죠.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영상 업로드 알림이 딱 뜬 겁니다. 그래서 잘했을까 싶어서 이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영상을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댓글도 아닌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보고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악플의 유형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악플이 있지만 뭐 뭔가 있어 보이게 뭐 세 줄, 네 줄 막 써놨어요. 말하지만 결국 요지는 이거죠. 뭐 네가 고작 4년 미국 살아놓고 뭘 안다고 떠들어? 뭐 이런 거고 뭐 과장하지 마라. 뭐 네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마라. 자기 의견을 아는 척. 뭐 영상에 출연하는 것은 별로다. 그리고 뭐 좀 초딩 같긴 하지만 외모 비하까지. 뭐 늙은 동양인 여성이니까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씁쓸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다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고작 4년밖에 안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겪은 것들, 제가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살다 보면 그 지역에 좀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도 제가 겪은 것들이나 관찰한 것들이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편하게 이야기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불편했던 악플러들은 네가 뭔데? 라며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충격이 컸어요. 내 말투가 불편했나, 싸가지 없게 느껴졌나, 나도 모르게 제 자신을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건 그저 우연히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마침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악플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남을 향한 비난은 넘치는데 본인들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는 설명이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툭툭 던진 말들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말하지 마." 뭐 이런 "이렇게 행동해."라는 그런 좀 훈계 이런 것들이 주류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 나는 정말 인지도 없는 그냥 일반인인데 사실상. 그래서 '아 내가 셀럽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악플을 다는 걸 보면서 유명인들이 뭐 악플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쪼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악플을 다는 걸까?'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심리학적으로는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주요 심리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클 때 악플을 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도 뭐 이런 근거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저런 애도 작가랍시고 영상까지 나오는데 뭐 내가 뭐가 못나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모든 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은 뭔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이런 악플러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을 공격하면서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왜곡된 카타르시스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내가 난생 처음 악플을 받아봤다는 건 어쩌면 내 영상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다는 뜻이 아닐까. 뭐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떡상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제작사에 요청을 해서 "악플을 좀 삭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렇게 요청한다는 게 마음은 편하진 않지만 어떤 저의 감정 소모를 좀 줄이고자 했는데 뭐 지금은 아예 저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고 뭐 그게 자신의 어떤 유일한 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는 신경을 끄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어 얼마나 이렇게 외롭고 자신이 이렇게 좀 관심을 남들한테 못 받으면은 막 그렇게 정성스럽게 악플을 다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수정까지 했어요. 막 수정을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거를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뭐 제 이야기가 거슬릴 수도 있고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죠.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그런 자기가 악플을 달거나 악플을 통해서 그냥 모르는 타인을 흠집내려는 점은 좀 그건 쪼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험을 난생 처음 해 봤지만 오히려 저는 이 경험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느낍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면 어떤 나한테 부정적인 의견, 반대 의견 아니면 좀 터무니없긴 하지만 '이런 악플도 피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 말인데 "안티는 곧 가장 열정적인 팬이다. 안티가 가장 골수 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로서 뭐 유튜브 채널 출연도 처음이어서 뭐 그런지 유독 제게 좀 약간 강렬한 경험으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저처럼 뭐 작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분야 일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 섭외를 받으셨을 때 뭐 출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훨씬 나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북끼리의 라디오 스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시시콜콜하고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